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박 선생님이 아니라 박 작가님이 계신데요. 빨리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개원에 이어서 책을 내셨는데 이제 세 번째 책이네요.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 네. 누가 정하셨나요?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2,500분이 투표해 주셨어요. 하루 만에. 맞아. 진짜 제가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사랑과 파워와 이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아이. 이게 약간 마음이 부자라는 음. 게 눈에 확 띄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고 혹은 뭐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고 싶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가 되게 노력을 하지만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한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라도 어떤 부모님들이라도 풍부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마음이 정말 부자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정하게 됐고 또 네. 책을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 작가님과 함께 이 책의 내용도 좀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 책 내용 중에서 좋은 부모님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이 무려 이제 300페이지가 넘던데 네네. 언제 이렇게 또 쓰셨나요?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1년 또 쉬었잖아요. 제주도로 네, 가셨죠? 가족들과 함께 1년 네네. 시간을 보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꽤 음. 많았습니다. 진료를 본 것들, 또 음. 강연했던 거, 그리고 음.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이제 보호자분들과 그리고 제가 아이 엄마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만 이제 얼마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와닿을 수 있게 쓰느냐가 조금 관건이었는데 저의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책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감개무량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육아대백과는 사실 저희가 아이를 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약간 육아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요? 이 책은 육아 기술서는 아닙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뭐 아이를 훈육하는 법 혹은 뭐 아이가 잘 놀아주는 방법 재우는 방법. 뭐 재우는 방법, 내 발달을 위한 책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육아 철학을 좀 담아봤는데요. 저는 부모님들이 사실 육아를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오롯이 나와 내 아이가 정말 조건 없이 서로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오롯이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을 맞아요. 사실 저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그 증상을 호전시키는 진단하고. 거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분들이 좀 부모라는 그 자체 부모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그 자체를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의 육아 철학을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담은 책이라고 맞아요. 보겠네요. 네, 제가 감성 육아잖아요. 네. 그 너무 이제 가독성이 좋게 쓰셔가지고 네. 이제 금방 읽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감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책 중반에는 여러 유형의 아이들 진료를 보면서 네, 보셨던 여러 유형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에 네. 대한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제 짧게 넣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막 그건 반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반가? 이렇게 생각을 나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약간 이제 진료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생동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아과 진료는 좀 많이 보지만 소아정신과 진료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읽고 나서 소아정신과 진료는 또 이렇게 보는 거구나. 네네.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좀 네. 체험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에피소드 중에서 또 선생님이 유독 좀 기억에 남는 네.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책에 쓴 사례들은 제가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만났던 부모님들을 조금씩은 이제 각색을 해서 제가 쓴 건데 책에 쓴 사례들 모두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또 그걸 사례로 든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친구는 책에서 동훈이라고 하는 아이로 이제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가족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 개개인으로 정말 다 좋으신 분이었어요. 누나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도 너무 젠틀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본인의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아이들도 되게 두 분이서 같이 협동해서 케어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동훈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하고 너무 성향이 다른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훈이라는 아이가 이 가족 내에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겪었던 친구였거든요. 그 사례가 왜 기억에 남는가 하면 그러니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동훈이네 가족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진료를 보러 왔을 때 뭐 부모 중 한 분이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든지 폭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진단을 받았다든지 학교 폭력이 있었다든지 되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명확한 원인을 교정하는 걸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사실 요즘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는 부모님들도 노력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도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부모 자녀 관계가 되면서 서로가 틀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육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뭐 행복지수나 이런 거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도 거의 세계 탑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는 그 동훈이네 가족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공통점은 있잖아요. 네. 모두가 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네.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좋은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좋은 부모를 생각을 할 때도 뭐 서포트를 잘해주는 부모, 아니면 잘 놀아주는 부모, 마음을 잘 공감해주는 부모, 다양한 부모가 있겠지만은 저는 관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부모라는 거는 아이와 세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 책에서 부모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개념이 바로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시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나의 세상이 있고 너의 세상이 있어요. 나의 세상이 있고 아이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만나면서 우리 둘만의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교집합 같은 느낌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애 혼자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도 저는 이 상호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 아이의 생각, 의도, 그 다음에 정서, 느끼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알아차리고 같이 공유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내가 말이 안 통할 때부터 나도 우리 아이가 편안한지 안 한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이도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죠. 네.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둘만의 세상. 이게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쵸.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다 네.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론은 몰라도 느낌적으로 알 것 그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을 대부분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개념을 아시잖아요. 그 순간이 났을 때 이게 상호주관성이구나 하시면서 그 순간을 더 오롯이 만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진짜 좀 나누고 싶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풀어서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상호주관성이 좋은 부모님의 네. 특징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특징을 4가지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 책이 육아 기술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4가지도 어떤 기술은 아니에요. 네. 이것은 태도입니다. 나의
정말 자연스러움에서 어. 나오는 애티튜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많으니까 드린 대로 이렇게 기계처럼 아이에게 네. 마음을 읽어주고 기계처럼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상호주관성을 높일 수 있는 태도를 익히시면은 사실은 기술을 생각하지 않아도 맞-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맞아. 거거든요. 기술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AI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약자로 페이스라는 페이스. 인데 요거는 PACE.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착 중심 양육, 애착 중심 가족 치료 이런 이제 이론에서 나온 그 개념인데 P는 playfulness 유쾌함, A는 acceptance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C는 curiosity 이거는 호기심. 아이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 우리 아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네, 했을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E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empathy. 공감이죠. 공감. 그럼 그걸 엠퍼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읽어주고 그럼 AI처럼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플레이풀니스도 유쾌함인데 뭐 어떻게 유쾌하게 해요?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기본적으로 유쾌한 정서,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와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법론으로 하지 말아라 이래도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네,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지금도 영상 보시는 분이 그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박쌤이 또 그런 마음을 잘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마지막 장에. 편에 워크시트를 쭉 이렇게 네네네. 첨부를 네. 해주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제 다른 강연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정말 쉬워야 된다, 워크시트가.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부모님들도 한 번이라도 해볼 수가 맞아.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도.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워크시트는 정말 진료실에서 쓰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4주간 하는 워크시트인데 되게 작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같이 그거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책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술술술술 잘 읽히고 좀 공감하면서 읽으니까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읽다 보니까는 또 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326쪽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아주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감 갔던 구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본다든지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으세요? 네, 또 써왔지. 이게. 네. 진짜요?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해주려고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제가 냉장고에 써붙였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선생님 또 말씀해 네네. 주시니까 되게 뿌듯하고 제가 책을 잘 썼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 왜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빨리 해야지. 이거보다는 좀 위로받고 공감받고 그리고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좀 그렇게 편안하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읽으셨다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고 구독자님들도 또 그런 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또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쉽잖아요. 선생님. 네네. 이벤트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우리 제 책이 예약 판매가 시작할 때 이벤트를 시작을 했었죠. 책에 대한 뭐 기대 리뷰도 좋고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대한 리뷰를 써주셔도 좋고요. 그 리뷰를 써주시면은 추첨을 해서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게 1차 이벤트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듣고 싶어요. 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사에게 최고의 스승은 환자다. 환자. 네, 그래서 저는 또 이 책을 읽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양한 부모님들의 얘기도 또 듣고 싶어서 추후에 라이브라든지 다른 거를 또 열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박쌤 뭐 개원하시랴, 또 유튜브 또 하시랴, 또 환자 보시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책을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뿌듯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주제로 또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